상하이에서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7월 초 중국 상하이의 중국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 OJT를 받게 되었는데 중국어를 몰랐기에 일본어 통역을 통해서 일본어로 듣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위엔 그룹의 세계 회사 중 하나인 상하이 미위엔 음료유한 공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미위엔 그룹은 자동 판매기 운영회사인 상하이 미위엔 음료유한 공사와 기중기 등의 임대업을 하는 상하이 텅파 건축공정유한 공사와 관련 기계를 취급하는 금화원 건설공정유한 공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내가 소속된 상하이 미위엔 음료유한 공사는 직원 1000명, 차량 5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 판매기 2만 대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리를 위해 50개 분공사 및 영업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 중국 내 자동 판매기 제조업체, 산동성 후지전기 및 각 지방의 자동 판매기 제조업체에서 자동 판매기를 구입하여 자동 판매기 운영이 가능한 장소, 즉 공장, 사무실, 공항, 지하철 등의 설치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 판매기를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나 식품 등을 구입하는 금액이 매출로 잡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 판매기에 들어가는 상품을 구입할 때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구입 단가를 저렴하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 구입량에 따른 각종 할인금도 받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매출에 포함되었습니다. 미위엔 음료에는 동사장 회장과 총경리 사장 및 10명의 고관 부총경리급 부사장급이 있는데 나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나는 중국 내 한국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회사를 방문하여 자동 판매기를 소개하고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인이 5명 있었는데 3명의 부총경리와 2명의 부장이 있어 일본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의 경우 중국인 영업사원이 한국인이나 일본인 고위직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겨우 하위직 중국 직원을 만나서는 운영 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운 실정이었기에 외국 회사 영업에는 외국인이 필요했습니다. 5명의 일본인들이 3-4년 전부터 일본 회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없어 한국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을 찾고 있던 차에 나를 알게 되어 나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장은 내가 한국 회사 고위직을 만나서 영업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하고 나서 자기 회사에 입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동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였을 때 나는 중국어를 잘 몰랐었는데 다행히 동사장이 일본어로 얘기하여 약속 날짜를 정하고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일본 지역 전문가로서 활동하였고 일본 업체와의 거래도 하였었기에 일본어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동사장도 대학 졸업 후 일본 유학을 하였기에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동사장과 면담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자동 판매기 업무를 30년간 했었고 나름대로 전문가 수준의 업무 역량도 가지고 있었기에 본인의 회사에서 일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입사 후 알게 되었는데 일본 통역을 하는 여직원이 있어 나의 업무도 그 여직원을 통해 중국인 임원 및 동사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통역하는 여직원이 일본인들의 업무를 돕는 관계로 나의 업무를 도와주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극복하고자 혼자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나 중국어로 의사소통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일본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같고 한자어는 거의 동일해서 어느 정도의 패턴만 익히면 일본어를 쉽게 이해하게 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중국어는 영어와 같은 어순에다가 한자 단어도 전혀 다른 의미가 많아 통째로 암기해야 하는 어휘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4개 성조가 있어 발음 방식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른 어휘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직원들과는 초기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 자주 접촉하지 못했고 일본인 부총경리와 자주 의사소통을 하였는데 나보다 3년 먼저 입사했기에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그에게 묻거나 일본인 통역 여직원에게 물어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는 각자 인근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나는 출장이 없어 상하이에 있을 때에는 일본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혹 중국인 임원과도 식사를 하였는데 일본인과 같이 갈 때에는 돈가스 함박스텍, 덴푸라 등 일본 음식을 먹었고 중국인들과 갈 때에는 중국 식당으로 갔습니다. 간혹 조선족이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조선족이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에서는 음식이 지나치게 달게 나와 나한테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해 사람들은 단 음식을 좋아해서 한국 음식점에 중국 손님이 북적거렸습니다. 보통 점심 식사는 80-100 위안 하나 14억 1만 8천 원짜리를 먹었는데 중국 직원들은 20-30 위안 3,600원 5천 원 정도의 점심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을 먹거나 빌딩 지하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혼자일 때는 가서 맛보았는데 먹을만 하였습니다. 나는 원래 미식가가 아니어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는 스타일이라서 여러 지역 여러 나라 출장을 가더라도 음식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간혹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세계 공통 음식인 맥도날드 등 햄버거로 때우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나만의 비결이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생소하거나 입에 맞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입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즐겨 먹으면 먹을 만한 음식이라 여기고 3-4번 계속 먹었습니다. 여러 번 먹다 보면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되고 점차 입에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고수상차이를 처음 맛보았을 때 향이 싫었고 맛이 없었습니다. 이후 고수한 접시 준비하여 참으면서 서너 번 먹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차 맛을 알게 되고 지금은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권하였었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